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 빡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 제일 마지막에 풀고 얘 때문에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근을 잘 써야 돼. 잘 봐.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알파랑 베타가 뭔지는 몰라. 근데 경계값이 뭐가 나왔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거 한 녀석이랑 그 다음에 2분의 3a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둘 중에 일단 지금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지금 모르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봤을 땐 베타가 더 큰 녀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녀석을 그려서 대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그릴 때 있잖아. 잘 봐. 한번 빼볼래? 뺐을 때 a제곱 마이너스 5a는 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a는 0 또는 5가 되는 거 혹시 보여요? 그러면 0이랑 5는 우리가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봐봐. 요 위쪽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0보다 작고 5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0과 5 사이라는 거는 요쪽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가 됐을 거야. 그쵸? 이거를 왜 적어놓고 가야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뺄 방향을 정해줘야 돼서 그러는 거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요거 이해돼요? 그림? 그러니까 첫 번째 쌤이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보다 미안해 3a보다 클 때 이때 먼저 해볼게. 그러면 알파가 2분의 3a고요. 베타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마치 큰 쪽이 베타니까 왜냐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베타가 알파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이구 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 근데 만약에 베타랑 알파가 정수야. 자, 여기서 또 나뉘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잠깐만. 알파와 베타 모두 정수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정수 빼기 정수는 자연수 이거 보장 가능해? 왜냐면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니까 음수 쪽으로 가도 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빼면 2가 나오니까 자연수가 맞아. 그치? 그러니까 두 녀석이 모두 정수일 때랑 알파와 베타 모두 정수가 아닌 실수로 나눠야 돼. 요거 납득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2.5 마이너스 2.5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건 뺐을 때 자연수인데 둘 다 모두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자연수가 3개가 혹은 정수가 3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만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알파, 베타 모두가 정수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여야 돼. 왜냐면 2여야 우리가 그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0부터 2 사이인데 등호가 다 붙어 있으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래 건 어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0.5에서 3.5 사이에 있어야 1, 2, 3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가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뺀 값이 2냐 3이냐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쌤이 방금 여기 케이스 적은 거 요 로마자 1에서 숫자 1, 2 경우
그 다음에 로마자 2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a보다 작을 때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요거 뭐냐 빨간 색깔은 한 건데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 색깔 범위에서 구할 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다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정답은 여기서는 쉽게 나와요. 이제 왜냐면 이 경우일 때 각각 다 저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진짜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 얘들아. 이거 조건만 잘 따져야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로마자 1번에 1번을 했어. 근데 나온 값이 A 값이 나오겠지. 왜냐면 다 A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이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R의 경우를 대입했을 때는 알파랑 베타 중에 정수가 나오는 애도 생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순수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쌤이 아까 둘러봤을 때 다들 수직선이랑 이런 거는 다 잘 그렸거든?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뺀 게 2냐 뺀 게 3이냐를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요 로마자 1번, 2번 범위에 맞춰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이제 쌤이 정리해주면 이것도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0부터 5 사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둘이 같아지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뺀 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 맞춰서 각각 1, 2번의 해를 여러분들이 다 구해주세요. 구해주게 되면 답은 예쁘게 나오니까 요쯤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경우의 수 들어가거든. 얘들아, 경우의 수 문제는 여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면 킬러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얘는 3분. 오케이. 다들 잘 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워밍업. 자, 풀어보세요. 시작.
이럴 때 당구하고 있어야 돼. 가져왔어? 오케이. 아, 아까 체크하고 있었니? 얘들아, 다들 하나씩 덜 빼먹게 조심해. 이런 거 우리가 객관식이라서 지금 체킹이 되는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확통이 제일 무서워. 어. 쌤이 말했었나? 나 학창 시절 때 모의고사 보거나 이러면 만약에 틀려 다 확통이었어요. 주관식 확통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덜 샜는지 더 샜는지 몰라. 그리고 대충 값이 나왔잖아. 그게 바운더리가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진짜 효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103번 가봅시다. 뭐야. 어? 아니에요. 잠깐만. 안 생긴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얘들아, 너네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할 때 그 중학교 교육 과정에는 그 퍼미테이션 컴비네이션 없다며. 그러니까 PC 그쵸? 순열 조합이 없지. 원칙적으로는. 중 2-2 때 그냥 고배 법칙, 하배 법칙만 배우지. 근데 그때 보통 다 쓰죠. 그지? 그래,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중딩 애들도 다 쓰더라고. 써야죠. 시작. 쭉쭉 가자. 105번까지 쭉쭉. 오늘 시간 남을 것 같아서 쌤이 그 고3 문제도 준비했어요. 이거 2시간 이거 다 하기 빡세.
오, 30초 더 줄게요. 구해보세요. 뭔가 열심히 세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자, 케이스를 나누려고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 그치? 1학년의 학생 수에 대해서 나누고 싶죠? 그런 다음에 1학년 학생 수에 대한,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5명이 한 번씩 발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한 조건이 1학년한테만 걸려 있는 거 보이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2, 3학년은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이 1학년 3명을 뽑았어. 이렇게 적을 때 그냥 여기에 봐봐. 얘들아, 이제 지금 전체 총원은 지금 몇 명이야? 6명이죠. 근데 1학년을 3명 다 뽑았어. 이제 남은 애들 몇 명이야? 3명. 그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돼. 발표할 5명이니까. 내가 이미 엔트리가 꾸려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2명만 먼저 뽑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지 말고 3C2를 통해서 내가 2학년 2명, 3학년 1명 중에 임의로 2명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5명이 됐잖아. 근데 여기서 1학년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 111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에 2명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2팩을 해주면 되는데 이 1학년 애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3팩 이렇게 곱해주면 간단하게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 구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 잘 봐. 1학년이 2명이야. 그러면 2학년, 3학년 다 출동해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명을 뽑았으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1학년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여기 발표할 사람 2명을 일단 뽑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풀이 방법이 다들 제각각인데 봐봐. 저 1학년 2명이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싹 다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실수를 해.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2명이 연달아서 발표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5명 임의로 발표 순서 쫙 다 세운 다음에 1학년 2명이 붙어 있을 때만 빼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쵸? 그럼 봐봐. 여기에서 랜덤하게 그냥 5명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까지인데 1학년 2명을 한 덩어리로 보면 사람이 4명으로 줄은 거지. 그래서 그 4명을 배열할 경우의 수 4팩. 그리고 그 1학년 덩어리가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걷다가 2팩을 곱해주게 되면 배열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분할의 경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게 분배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할과 분배를 딱 나눠 가지고 푸는 게
풀이할 때 제일 깔끔해.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를 뭐 나눠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오지. 근데 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혹시라도 안 나누고 풀 수는 없을까? 요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 요 위에 거는 36이 나오고요. 여기 아래 거는 이거 계산한 거에다가 3 곱하게 되면 216 정도 나와가지고 정답은 5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쌤이 지금 전체에서 부분을 뺀 거잖아.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푼 풀이에서 이게 왜 답이 제대로 안 나왔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요 첫 번째 거는 다들 괜찮거든? 괜찮지? 이렇게 구하고. 근데 두 번째 거 1학년 2명인데 2, 3학년 이렇게 있잖아. 그 얘들아,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1학년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2, 3학년을 그냥 나열했다 쳐. 띵띵띵. 그치? 그 다음에 요 사이에 1학년 애들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팩 해주고 4P2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앞에 있었던 3C2 그대로 해주시면 얘 계산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이거든?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6의 세제곱이라서 216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야 돼. 얘들아, 쌤이 강조할게. 이거 푸는 거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이제 또 내신 대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감이 잡혀요. 근데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순서부터 다섯 번째 순서 있고 1을 여기다 써. 그러면 이제 1이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1이 여기 왔어. 그럼 여기. 그 다음 1이 여기 왔어. 여기. 이렇게밖에 없지? 그 여기서 여섯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3팩. 근데 일단 3명 중에 2명 1학년 뽑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1, 1만 썼잖아. 얘네도 자리 바꾸는 거 계산 안 했지? 그러니까 걷다가 곱하기 2팩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216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 세 가지 있거든. 다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1학년을 먼저 나열할 때도 이런 식으로 1을 싹 다 해. 그러면 이거 가지수가 지금 토탈 이렇게 이거 내가 잘못 적었네. 이거 6개야, 그치? 이거 그냥 한 칸 내려줘 얘들아 너네가.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나머지 학생들 배열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그 3C2는 1학년 3명 중에 2명 뽑고 그 다음에 그 2명 나열했는데 그 녀석들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계산한 거야.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얘들아, 지금부터 5분씩 줄게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더 있어요. 빼려고 했구나. 그러면 더 많이 뺀 거네. 아, 그래. 더 생각해 봅시다. 얘들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예 손도 못 댔네. 지원아,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쌤한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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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4개 중에 2개 선택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거죠.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갔지. 이렇게 되면 왜 모순이 생길까요? 여기까지는 맞거든? 근데 여기 뒤에 조건 볼래?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지. 근데 지금 지원이는 이거 4개를 다 구별해가지고 4C1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종류로 똑같이 갈 거면 여기서 EC1로 해야만 정답이 나와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봐야 돼. 알겠지? 중요해. 만약에 이게 인형이 서로 다 다르다면 저렇게 풀어야 돼. 근데 지금 같기 때문에 그냥 종류의 입장에서만 선택을 해야 돼요. 괜찮니? 오케이 얘들아, 쌤이 이 문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쌤 해설도 한번 봐주세요. 다 다를 거야. 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일단 뽑는
이 인형의 종류로 케이스를 나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내가 종류를 네 가지로 뽑았어. 네 종류. 그럼 봐봐 얘들아. 네 종류를 뽑았다는 거는 이미 하나씩 내가 다 초이스를 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남은 요 네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4시 1 하면 돼. 그래서 네 종류일 때는 그냥 4시 1까지밖에 안 생기는 거야. 아니면 얘들아 이런 관점도 괜찮아. 봐봐. 내가 이 종류가 지금 네 종류잖아. 네 종류 중에서 내가 인형 두 개를 싹 다 가져올 종류 하나 선택하기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이 4시 1이라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 근데 숫자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종류만 뽑아서 내가 5개를 만들고 싶으면 두 개, 한 개밖에 안 되죠. 그치? 그럼 두 개, 두 개, 한 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일단 내가 세 종류라고 했으니까 네 종류에서 세 개를 뽑아. 그 다음에 세 종류가 픽이 됐어. 근데 그 중에서 얘를 두 개, 두 개, 한 개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 내가 그 세 종류 중에서 두 개씩 뽑을 녀석 두 개를 뽑거나 아니면 그냥 한 개를 뽑을 한 녀석을 뽑거나 어차피 경우에서 똑같은 거 보여요? 이게 관점 차라는 거거든? 근데 숫자는 똑같잖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무튼 여기서 12가 나오지. 여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종류. 근데 두 종류인데 우리가 이 종류별로 인형이 지금 두 개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맥시멈 4개여가지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가 인형이 다 3개씩 있었어. 3개씩 있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아래 미안해. 맨 아래는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기는 거야. 그것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정답은 16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당연히 문제 푼 지 오래돼가지고 뭐 명확하게 막 기준점이 없을 수 있고 막 풀이에 대한 막 최적화된 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그래서 쌤이 5분을 주고 최대한 풀려보고 그 다음에 쌤 풀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잘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106번 풀어보자.
좀 더 많이 셌어요. 좀 덜 셌어요. 여기는 7 제외 홀수에 여기 가운데는 그쵸? 좀 덜 셌어요. 뒤에 거를 5개로 세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게? 4, 9, 3, 16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서 그쵸? 그럼 더 줄어들어. 띠로링. 방향은 맞는데 이게 지금 얘들아 봐봐. 이거를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려고 하면 겁나 힘들어. 우리가 지금 얘들아 너네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홀수 그룹, 짝수 그룹. 그쵸? 그리고 홀수는 5개, 짝수는 4개라고 하면 틀려요. 0까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0이 맨 앞에만 안 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홀수 4개, 짝수 4개로 미안해. 짝수 4개로 생각하면 틀려서 홀수 5개, 짝수 5개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잘 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권을 보니까 7의 개수가 1개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7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매우 좋아. 그래서 7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해도 돼. 돼. 근데 우리가 나 조건을 보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홀수여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두 수를 곱한 게 홀수이려면 둘 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 앞이랑 맨 뒤는 홀수가 보장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짝수가 들어갈 때는 그 0 안심해도 돼. 왜냐면 0이 맨 앞으로 들어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첫 번째. 얘들아 봐봐. 일단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홀홀 여기도 홀홀까지는 납득 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쌤이 여기 이렇게 왜 나눴냐면 여기 가운데 짝이 들어갈 때랑 여기 가운데 홀이 들어갈 때로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음. 물론 7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럼 쌤이 이렇게 나 조건을 기준으로 나눴더니 케이스가 2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생각 가져가도 돼. 왜냐면 우리가 7로 나누면 어때? 7이 맨 앞에 올 때, 7이 가운데 올 때, 7이 맨 끝에 올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뉘잖아.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우리가 봐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일단 짝수 결정해줘. 2, 4, 6, 8 하면 틀리는 거야. 0, 2, 4, 6, 8 해가지고 5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볼래? 홀수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무조건 7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7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해줘. 2C1.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에는 7을 제외한 홀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1, 3, 5, 9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4C1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 계산하면 8, 5, 40 이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홀. 얘는 봐봐. 물론 7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1, 3, 5, 9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그럼 이제 홀수 라인업 3개 다 꾸려진 거 아니야? 7이랑 방금 뽑은 두 개랑 그냥 걷다가 3팩 돌리면 돼요. 그래서 4시 2 곱하기 3팩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할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야? 얘들아, 뭐가 문제야? 얘들아, 이거 뭔가 안 틀린 것 같지? 이렇게 풀다가 다 목 숙청돼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봐봐, 얘들아, 카드에서 뽑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거든. 중복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7은 안 되지. 7은 무조건 only one. 근데 나머지 홀수 두 개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풀면 우리가 중복을 고려 못했기 때문에 틀린다. 중복 고려해야 해서 이 녀석은 아니게 되는 거야.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할 거거든. 검토할 때 안 보인다 얘들아. 이런 거. 쌤이 이런 데서 많이 틀려봐서 알아요. 내가 고1 때 모의고사 이제 쌤 고1 11월 모의고사 정확히 기억나. 96점이었거든 그때. 이거 하나 틀렸어. 4번 검토했는데 안 보이더라 얘들아. 그래서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틀리지 마. 틀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니까 나 당연히 막 억울해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제가 멍청해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뽑아서 7을 갖다 넣어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 3, 5, 9 네 가지 홀수가 있지. 그 녀석을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48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8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 중복 고려를 해야 돼서 위에 게 틀린 거야. 너무 안 보여 이런 거 진짜. 왜냐면 봐봐 얘들아, 케이스 두 개로 딱 나누는 순간 어때? 그냥 내가 개 잘 풀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개 잘 풀었네 막 이러면서 푸는데 실제로 저게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조건을 잘 봐야 돼. 뭐 카드에서 뭐 한 장씩밖에 없는 카드에서 막 뽑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 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이런 데서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합시다. 자, 여러분들 107번 가볼게요.
힘내세요. 이거 어려워. 이거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 접근은 괜찮은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빼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네, 쌤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다들 좀 더 풀어보세요. 확신이 들어요? 오, 오케이.
뭔가 그 계산하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치? 케이스 다 나눠서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뭔가 힘들죠? 그쵸? 어. 오케이,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잘 봐, 얘들아. 가나 조건의 해석을 잘해야 돼. 그쵸?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랑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고 5개 동아리들 중에서 학생 2명 A랑 B가 막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선택을 하겠대. 그쵸? 일단 가조건을 먼저 보면 우리가 하나에 몰빵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쵸?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씩 들으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여기까지 끊어봐 한번. A가 선택하고 B가 안 고른 동아리가 적어도 하나 있대. 그러면 순수하게 A만 선택한 동아리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치? 이 말은 뭐냐면 둘이 다 같은 거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치? 맞지? 그리고 우리는 가랑 나 조건에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가 물론 얘들아 이 지금 교육과정상 집합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집합을 배우셨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자, 가 집합이 있고 나 집합이 있어. 그럼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 조건도 만족하면서 나 조건도 만족하는, 지금 여기 구하라고 하는 거 이해돼요? 괜찮아? 어. 근데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 가에서 가와 나의 여집합을 만족시키는 여기를 빼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교집합을 찾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나의 여집합이 되게 편하기 때문이야. 나의 여집합은 A, B가 모두 같은 동아리 고를 때 맞지? 요거야. 이게 보여야 돼. 왜? 지금 나 조건을 보면 순수한 A가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소리였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A만 고른 A가 선택한 동아리가 있다는 거야. B가 선택 안 한 동아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부정을 취해버리면 둘 다 둘 다 모두 다 똑같은 동아리를 선택한 게 되겠지. 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내가 케이스를 안 나눠도 돼. 그냥 A가 동아리 결정짓는 경우가 곧 B가 결정짓는 경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쌤이 여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 가 교집합 나의 여집합이야. 근데 얘들아 저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 한번 들어볼래? 얘를 만족하면서 이 가를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 A가 내가 지금 선택할 때 체육 3개 선택하는 일만 없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부분을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요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 내가 봐봐. 이걸 구할 때도 케이스 나눠서 구하지 말고 내가 5개의 동아리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체육 3개를 모두 다 뽑는 경우만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괜찮지? 이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인데 B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981이 가의 경우의 수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지? 이제 여기서 빼는 거야. 뭐? A랑 B가 모두 똑같을 때를. 그러면 그냥 이거네.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9가지밖에 없는 거지. A랑 B가 모두가 똑같은 종류를 선택했을 가지수는. 그래서 81 빼기 9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즉 이게 뭐라고? 쌤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A가 동아리를 총 이 조합을 9가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동아리 신청을 할 때. 근데 그거를 그대로 B가 따라가니까
9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뭐? 나의 여집합은. 그래서 우리가 9 곱하기 1이 있고 이 두 녀석을 빼주게 되면 정답은 7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이 안 떠올랐어. 케이스 나눠야죠.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을 거거든. 이거 케이스 나누는 거. 쌤도 너네 풀 때 나도 해보고 있었어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음악이 이제 동아리 개수가 전체 개수가 적으니까 음악으로 나누고 싶어져야지, 그치? 음악 하나 선택할 때, 두 개 선택할 때.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야? 계속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서 계속 가족권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힘든 거야. 왜냐면 음악 하나, 체육 두 개 딱 구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요 나조건을 계속 고려를 해야 돼. 아, 근데 내가 A가 이렇게 꾸려졌을 때 이제 뭐 이 경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B는 막 줄어들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 우리가 4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지. 귀찮고. 그래가지고 물론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요 조건을 잘 해석을 해서 여사건으로 여사건이란 말 쓰면 안 되지. 여집합까지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배워가시면 좋아. 그러니까 보통 해설지에는 이제 전체에서 부분을 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얘들아, 너네가 진짜 선행한 거 잘 써먹어야 돼. 쌤이 계속 강조하잖아, 그치? 선행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남들은 이게 안 보일 거거든. 선행 안 한 애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집합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걸 원소의 개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되게 편하지 않아? 사실상 얘들아 이거 집합 문제야. 음. 우리 집합 문제 풀 때 맨날 뭐 막 그 은미체 막 해가지고 막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리고 했던 거 기억나? 그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자 얘들아 108번 봅시다. 5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좁게 나왔네. 아니야? 아닙니다. 나 조건 잘 고려했어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아래 거. 이거. 이거랑 걔랑 똑같아요?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얘 3개 한 개잖아. 얘랑 똑같지. 이해돼? 그래. 그러면 나올 거야. 응. 그치? 응.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보려고 하네요. 그쵸? 응. 지원은 어떻게 풀고 싶어? 이거를 언제든 응. 그거를 어떻게 식으로 쓸지 모르겠어. 오케이.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학년은 2학년입니다. 그죠? 가족권에서 얘들아 보통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조건이 보통 다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보여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뭐 2학년이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2학년이 사각 의자에 앉을 대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배열을 할 거야. 2학년을. 그치? 그러면 2학년을 배열하는 케이스는 봐봐.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띵띵 이렇게 3가지밖에 안 생겨요. 맞지? 그 3가지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뭐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 도식화 시키고 2. 그 다음에 여기서 적을 때 있잖아. 2 이렇게 적을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1, 3학년을 배치를 할 거야. 맞지? 자, 선생님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들아 첫 번째 경우에서 1, 3학년을 배치를 해야 돼. 그러면 봐봐. 이게 제일 편해. 띵띵띵띵 남은 자리잖아. 근데 우리가 학년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죠. 그치? 같은 학년끼리. 그러니까 물론 그걸 고려해서 배치를 다 해도 되는데 그냥 4명을 여기다 뿌려. 4팩. 거기에서 여기 1학년끼리 뭉쳐 앉았을 때랑 3학년끼리 뭉쳐 앉았을 때 빼면 좋지 않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와? 4팩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학년이 저기에 몰빵될지 결정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1학년이 몰빵됐다 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3학년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해서 2를 곱해준 걸 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잘 봐. 지금 여기 2C1이 뭐냐면 여기 1학년 1학년 이렇게 왔어. 그럼 자동으로 저기 3학년 3학년 이렇게 됐지. 얘네끼리 자리 지들끼리 바꿀 수 있잖아.
그거 2 곱하기 2 해준 거야. 그럼 내가 여기 2팩 그냥 이렇게 적을게. 이게 좀 더 편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봐. 두 번째 거를 보면요. 이제 2학년이 저기 앉았어.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1학년 또는 3학년이 앉을 거야. 그치? 근데 나는 그거를 먼저 결정 지어주고 싶어. 그래서 EC1 할 거야. 얘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들이 아직은 조금 덜 키워져 있을 거거든. 왜냐면 이게 1학년끼리도 다 서로 다르고 3학년끼리도 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써보는 게 일단 너무 익숙해. 근데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1학년, 3학년 크게 종류로 나눠 놓거든. 우리 아까 문제 그 왜 7 하나만 있고 그 짝소수 그 문제도 있잖아. 그 문제도 쌤이 먼저 그룹으로 먼저 뿌려버리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조정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 C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1학년이 들어올지 3학년이 들어올지를 결정을 먼저 해.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들어왔어. 그럼 1학년은 요 왼쪽에 사각을 잘밖에 못 앉아요. 가 픽스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원탁에는 이제 3학년끼리 앉게 되겠지. 그러면 어때요? 뭐 똑같이 되겠지 뭐. 아까랑 2팩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2팩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 거야. 위에 거 계산하면 16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한 자리를 픽스하게 되면 이게 중요해. 이 EC1의 기능을 여기에 내가 1학년 올지 3학년 올지 결정하고 그러면 이 녀석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에 배열이 돼. 남은 1학년은. 왜? 다른 데 배열되면 3학년끼리 이웃하게 되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방지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1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3, 3 되겠지? 그래서 얘네끼리 3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2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1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미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얘들아 봐봐. 한 학년이 여기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또 1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세 자리지. 이번에는 여기에 무조건 1학년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이제 3학년 또 자동 배열이야. 그래서 위에 두 번째 거랑 케이스가 똑같은 게 보이면 너무 좋아. 뭐라고? 여기에 배열해. 그러면 EC1이야. 그치? 이거는 이제 종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학년의 종류. 그러면 이제 3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3, 3 이렇게 또 오니까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8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얘들아 32가지거든? 근데 우리가 고려를 안 한 게 있어.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년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 2팩을 전체적으로 곱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통이 되는 거는 따로 빼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 번에 곱해버리면 너무나도 편안하겠죠. 이렇게 푸는 거를 계속 습관에 들여 놓으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해설을 볼 때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해설지를 이용해서 공부하게 될 때 이렇게 안 풀어. 해설지는 어떻게 푸냐면 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다 구해. 다 구해. 이 배열된 것까지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원칙상 그게 맞기는 해.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1번, 2번, 3번 케이스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은 마지막에 빼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문제들 쌤이랑 같이 많이 풀어보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9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어우. 자, 얘들아, 시간이 다 지났네요. 얘들 어떻게 풀어보고 싶어? 쌤한테 한번 설명해 볼 사람 있어요? 어떻게 풀어보고 싶어? 얘들아, 뭔가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와씨 나 지금 손도 못 대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그치? 뭔가 막 케이스를 막 다 쓰다 보면 뭔가 정답은 나올 것 같고, 그쵸? 어. 근데 얘들아, 쌤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풀 기세가 뭐냐면, 여기 A 들어갈 때, A 들어갈 때, A 들어갈 때, A 들어갈 때, A 뭔가 다 나눌 것 같아. 크나요? 음.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텐데, 대칭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뭔가 무슨 대칭성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봐봐.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볼래?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서로 막혀 있잖아? 그러면 여기 103호랑 203호 사이에 뭔가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대칭이야. 모든 호수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101호랑 205호랑 점대칭. 마찬가지로 띵띵띵띵띵 다 점대칭인 거 보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 아래 것만 다 구하면 저 위에 거는 자동으로 다 구해지겠구나.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혹은 뭐 위에 거를 구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먼저 한번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게 이 유형의 특징이야, 얘들아. 만약에 그냥 내신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내신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다 죽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야? A가 101호 들어갈 때부터 205호 들어갈 때 다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단 지금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일단 가조건은 뭐냐면 그냥 전체에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즉 여기서 관람객 ABC를 포함한 5명이니까 ABC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막 주어질 거거든. 나 조건 보면요. A와 B의 제한 조건이고 다 조건을 보면 A와 C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B랑 C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면 망하는 거야. 무조건 지금 공통된 A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B랑 C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를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럼 봐봐. 뭐 제일 예쁘게 생긴 게 뭐 101호네. A가 101호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써. A가 101호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래. 저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붙어 있으라는 소리야. 위든 양옆이든. 그쵸? 근데 옆에는 봉인당했네.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위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B를 뽑는 B의 가지수는 1C1이야. 한 자리 무조건 픽스고. 그럼 이제 우리가 C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 얘들아?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저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층인데 그러니까 얘랑 층간소음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 여기에 없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중에 하나네. 그러니까 이때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니? 3, 1. 그래서 내가 지금 B, C 순서로 이제 다 나열을 할 거거든. 한번 잘 봐. 그럼 A가 103호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에 따라서 C가 영향을 받아요.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B가 104호에 들어가. 그러면 C는 201, 202, 205거든? 아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B에 따라서 영향을 보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왜냐면 지금 여기 B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호의 차가 100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야. 아 이러면 내가 여기서 B랑 C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해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생각보다 착한 문제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쌤이 방금 왜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얘들아 나중에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잖아. 그 요조건이 빠져요. 100이 아니다가 빠져. 그냥 4보다 크다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위아래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요 문제는 그나마 친절하게 두 사건이 그러니까 B가 선택하는 행위에 의해서 C의 경우의 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나 마음 편하다. 나 갖다 다 적으면 되겠구나. A가 103호일 때는 B가 203이거나 104일 수 있으니까 이 C1이고 그 다음에 위에만 보면 되겠죠? 201, 202, 205에 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 마찬가지로 3C1이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104호야. 야 이때는 B가 두 가지 있네. 103, 105. 그치? 위는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는 201부터 205까지 야 여기가 노다지네. 그쵸? C의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105호야. A가 105호에 들어갔으면 B는 104호 또는 105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C1이고 C는 201부터 203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3C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응. 그럼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납득된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고스란히 A가 2층으로 올라갈 때랑 이 네 가지랑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남은 두 명을 배열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 8개의 호실이 있는데 ABC가 3자리씩 차지했지. 그러니까 총 5개 남아서 OC2 곱하기 2팩, 뭐 OP2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토탈적으로 다 더하게 되면 여기서 2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OP2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남은 두 관람객 배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잘 봐. A가 101인 거는 A가 205랑 똑같고 여기는 A가 그러면 이제 203이랑 똑같고 여기는 A가 202랑 똑같고 여기는 A가 201로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 처리를 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대칭 잘 기억해둬.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계산하게 되면 OP는 5 곱하기 4죠? 그러니까 20, 40, 23 정답 920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어려워. 이게 내신에서 단골 킬러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더 상황이 어렵게 나오거든?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여기에다가도 나중에는 100이 아니다 조건 빠짐 이러니까 이제 B의 선택이 C에 영향 미침. 이거 겁나 중요해. 나중에 너네는 어차피 그 수능 때 확통밖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확통에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야. 좀 고삼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신 실제로 킬러 때 이렇게 나오더라. 쌤이 봤어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 우리 특강지에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쌤이 얘는 그래요. 일단 5분 줄게. 시작.
시간 좀 더 줄게. 좀 더 고민해봐. 일단 저 녀석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괜찮아요. 어려워. 얘들아, 이거 ABC 조건들을 보고 우리가 A3, A5, A6가 어떻게 됐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왜냐면 5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A, B, C라는 숫자의 끝자리가 3, 5, 6이잖아. A3부터 A6까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히 하는 생각이 A3, A5, A6을 합쳐서 일단은 5의 배수여야 된다. 그쵸? 거기까지 괜찮아. 그치? 근데 얘들아, A 빼기 B 빼기 C도 5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A3 빼기 A5 빼기 A6도 5의 배수여야 되거든? 잘 볼래?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5의 배수래. 이 두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잘 봐. 이거 두 개 더 해봐. 그치? 이 A3가 5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잖아. 그러면 A3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5밖에 안 돼요. 왜? 카드가 1부터 8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A3이 5로 픽스가 돼. 지금 경우에서 구하고 있을 때 뭔가 얘도 케이스에 같이 낀 게 있었을 거거든? 왜냐면 합쳐서 5의 배수 뭔가 이렇게만 꽂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상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여기서 다 더했을 때 2A3가 5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여야 되니까 또 5의 배수지. 그러니까 2A3가 5의 배수여야 돼. 따라서 A3가 5의 배수여야 되니까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1부터 8까지밖에 없어. 얘들아 만약에 카드가 1부터 10까지 있었다고 치면 A3가 5이거나 혹은 A3가 10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A3가 5로 확정이 됐다. 와, 선생님 그럼 너무 좋네요. 왜요? A5 더하기 A6도 5의 배수면 되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괜찮니? A3가 5의 배수로 확정이 됐으니까 따라서 A5 더하기 A6도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카드가 1부터 8까지 있고 하니까 맥시멈 15까지 될 수 있지 않아? 7, 8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A5 더하기 A6이 첫 번째, 그러니까 클 때부터 해볼까 이번에? 15일 때 하면 7, 8, 8, 7 이렇게 있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나오겠네. 그치? 일단 내가 지금 A5, A6만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이 10일 때 10일 때는 28부터 가겠네. 그쵸? 28, 37, 46. 얘들아 필 타서 55 적으면 망해. 왜냐면 이거 카드 지금 5 한 장 있는 거 다 A3한테 줬잖아. 그래서 이게 카드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는 빼고 그러면 64, 3, 64, 73, 82 나오니까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네? 그 다음에 세 번째 A5 더하기 A6이 5일 때 그럼 가능한 게 1, 4, 2, 3 그 다음에 3, 2, 4, 1 이렇게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니? 경우의 수를 쌤이 다 각각 구한 거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돼. 뭘? 나머지 숫자 배열해야지. 그치? 지금 A3, A5, A6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A1, A2, A4 배열하는 가지수를 구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OP3 맞지? 따라서 12 곱하기 60 해주게 되면 정답은 720으로 마무리가 돼. 괜찮아? 2, 4, 6 다 더하면 여기 12가 됐고 그래 여기 OP3은 60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풀 때도 다 하나하나 미리 막 다 배열한 거 막 곱해놓고 막 그러지 말고 어차피 공통된 상황이니까 마지막에 곱하는 요런 거 배워가야 돼. 우리가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갑시다. 문제 없어. 그거 풀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4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고 나머지는 선물이야. 시작. 우리 아까 109번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시간 좀 더 줄게. 좀 더 고민해봐. 쉽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세미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내신 때 분명히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A가 24에 들어갈 때랑 25에 들어갈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풀어보려고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나머지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냐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얘들아 봐봐.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로 케이스 분류를 했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래로만 앉아야 돼. 그쵸? 14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옆에 앉지 마 라는 의미인 거고 그냥 다조건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앞뒤로 붙어 앉아서 장난치지 말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A가 24에 앉을 때 25로 앉을 때로 나누어서 풀 때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24에 앉았어요. 여기 A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는 이제 못 앉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앞라인 쪽도 다 금지당했어. 그쵸?
A 혼자 앞에 떵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남은 6개의 자리에 4명이 다 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앉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11, 13, 15, 17에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A가 24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11, 13, 15, 17에 싹 다 배열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지. B의 좌석 번호가 14 이하라고 했으니까 B부터 먼저 결정해. 이 두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네. 21.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앞에 적는 녀석은 B를 안 치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 쳤고 나머지 3명이 그냥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게 A가 24에 앉았을 때야.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5에 앉았어. 이때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잘 봐. A가 25에 앉아. 그러면 여기 일단 폐지, 여기 폐지. 그쵸? 그 다음에 봐봐. 그러니까 요 11, 12, 14 중에 내가 한 자리를 잠깐만. 그럼 이럴 때 조금 애매해지는구나. 저 B가 14에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쌤이 정정을 해줄게요.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쌤이 만약에 B에 14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도 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또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한 방에 쌤이 털려고 했는데 안 털리네요. 그러니까 좀 덜 센 효과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는 B가 11에 들어갈 때, B가 12에 들어갈 때, B가 14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그냥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미안해. 그러면 우리가 B에 만약에 14가 들어갔다 쳐보자. 여기에 B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가능한 가지수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요 두 자리 중에 하나씩 선택해야 되니까 EC1 곱하기 EC1을 먼저 해놔. 그러니까 자리부터 먼저 선택을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3팩토리얼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14일 때야. 미안.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B가 14일 때거든? 그러면 B가 12일 때. B가 12일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에서 B가 12일 때는 여기에서 다 지우고 여기에 B가 앉아 있어. 그럼 여기 다 못 앉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14 확정이고 그 다음에 23도 확정이고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쌤이 여기서 아까 케이스를 한 번에 처리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지.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11에 들어갈 때도 상황이 똑같지 않니? 방금 거랑?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들을 싹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몇 가지야 이거? 66. 근데 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뭔가 적게 나오지? 내가 뭐 잘못 고려했나 계속?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 적은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54까지도 안 가는데? 다른 경우의 수 없잖아요. A24, A25 나눌 때 그쵸? A24일 때를 잘못 구했니? 잠깐만 이거 몇 가지야? 뭐야 A가 24일 때를 잘못 구했는데? 그래 이거 12구나. 뭐래? 잠깐만 여기가 12야. 그냥 쌤이 그냥 계산을 지금 잘못했구나. 12, 12, 24네요? 다 더하면 60 나오네요. 왜 3팩을 왜 자꾸 3이라고 생각했지? 미안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싹 다 더하면 정답 60까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에러였어. 얘들아 이거 봐봐. B가 14에 들어갈 때랑 요 사이드에 들어갈 때랑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늘어나서 그래.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체크를 하고 갑시다.